오늘 영상은 지난 이 세 가지 영상을 먼저 보시고 와야만 팔란티어의 가치가 피부로 확 와닿으실 겁니다. 레이 달리오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브릿지워터라는 세계 최고의 헤지펀드 회사를 세운 투자계의 대가입니다. 브릿지워터라는 회사에는 독특한 경영 방식이 있었어요. 이 경영의 원칙들을 레이 달리오가 모두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서 문서화해 두었고, 이 내용들이 이 책에 담기게 됐습니다. 브릿지워터가 2008년 금융위기를 미리 예측하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회사가 됐고, 그와 동시에 이 원칙들도 매우 유명해지게 됐다고 해요. 이 원칙의 내용들을 보시면 팔란티어가 구현하고자 하는 가치와 매우 비슷한데요. 대표적인 내용 세 가지만 소개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일단 책을 펴자마자 첫 장부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레이 달리오는 자신만의 원칙을 만들기 전에 이 세 가지를 먼저 생각하라고 하는데요. 무엇을 원하는지, 진실은 무엇인지, 그 진실들 속에서 원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할지. 저희 지난 팔란티어 영상들을 보셨다면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내용일 겁니다. 이 내용도 한번 봐볼게요. 책에서는 조직이 발전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원칙을 다음과 같이 5단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보시면 뭔가 느낌이 딱 오죠. 레이 달리오는 이 기업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 굉장히 문제 중심으로 접근해가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문제에 집중하는 내용들이 책에 지속적으로 반복되게 나와요. 특히 문제를 설정할 때는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그 근본 원인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래밍이 잘못된 사례가 발견이 됐다면 그 표면적인 문제 파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질문을 하는 거죠. 왜 프로그래밍이 잘못되었을까? 개발자가 프로그래밍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개발자가 왜 프로그래밍을 잘못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보통의 문제 파악은 여기서 끝나기 마련인데 레이 달리오는 계속 파고들라고 말하는 거죠. 개발자는 왜 교육을 잘 받지 못했는가? 관리자는 개발자가 교육을 잘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는가 몰랐는가? 이런 식으로 계속 파고드는 거죠. 사실 문제를 설정할 때 이런 식으로 제대로 파고들어야 진짜 문제가 보일 것 같아요. 팔란티어가 고객사와 함께 시스템을 구축해 갈 때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 문제에 대한 솔루션부터 찾으려 하지 말고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설정하고 그에 맞춰서 데이터를 모은 후에 솔루션을 찾아가라고 말하는데요. 레이 달리오가 말하는 내용들을 보면 문제를 설정하고 이렇게 파고드는 것 자체가 사실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일종의 훈련이 필요한 영역인 거죠.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아닌지 구분하고 정의하는 능력, 무엇이 근본 원인인지를 파악하는 능력. 그러니까 고객사 입장에서 팔란티어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때에는 처음에는 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고객사 입장에서도 문제를 진지하게 정의하고 그에 따른 온톨로지를 정의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아직은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팔란티어 시스템이 아닌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이 얼마나 엉망인지도 가늠해 볼 수 있겠죠.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지 않고 시스템이 구축이 된 상태인 거니까. 지난 영상에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위한 전제 조건 2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모든 문제들이 투명하게 드러나야 하고 문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에 모두가 납득돼야 하고, 이게 곧 온톨로지라고 했죠. 책을 보시면 레이 달리오야말로 이 2가지에 정말 진심으로 미쳐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책에서 한결같이 나오는 게 바로 이 말이에요. 극단적으로 투명해져라. 극단적으로 투명해졌을 때의 장점들 몇 가지 인상 깊었던 문장들을 좀 알려드리면, 나쁜 행동은 공개적인 장소보다 폐쇄된 곳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투명성이 누가 조직에 도움이 되고 누가 도움이 되지 않는지를 분명하게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극단적으로 진실하고 투명해짐으로써 우리 모두는 불완전하거나 왜곡된 생각,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이 좋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욕구를 없애고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추측하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만든다. 투명성이 있다면 모든 사람이 동일한 높은 수준의 기준을 지키게 된다.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모든 사람이 공정하다고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시스템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보면 이런 느낌이 들죠. 극단적으로 투명해졌을 때야 비로소 구성원의 멤버들이 서로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투명해지지 않는다면 서로가 다른 생각을 갖고 다른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오합지졸의 집단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데 레이 달리오는 얘기해요. 투명해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왜냐하면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게 본능적으로 불편한 과정이라는 거죠. 레이 달리오가 보니까 이 극단적 투명성을 받아들이는데 평균적으로 18개월 정도가 걸리더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업에서 이 투명성을 구현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구성원 전체가 그렇게 된다는 것은 당연히 너무도 어려운 일이니까. 물론 그렇기 때문에 브릿지워터라는 유일무이한 기업이 탄생한 것이기도 하겠죠. 팔란티어의 온톨로지도 마찬가지로 고객사를 극단적으로 투명하게 해준다고 장담은 못하겠지만 적어도 시스템이 이렇게 투명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는 있게끔 해줄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책에서 나온 극단적 투명성에 대한 가장 멋진 메시지는 이 말이었던 것 같아요. 공유하기 가장 어려운 것을 공유하라.
이 우선순위의 기준을 설명하는 부분이 책에서 나오는데 재미난 두 가지의 사례를 설명해 드릴게요. 브리지워터가 고객사랑 미팅을 하는데 레이 달리오가 고객사에게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뭔가 준비를 잘못했나 봐요. 그리고 그 장면을 부하 직원이 본 거죠. 그래서 그 부하 직원이 레이 달리오에게 이렇게 피드백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신이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사전에 잘 준비했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엉망으로 얘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말단 부하 직원이 회사의 대표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레이 달리오는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우선순위의 기준에 납득을 했기 때문이죠. 부하 직원도 회사의 대표도. 당연히 한국의 기업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겠죠. 또 다른 사례를 보시면은 이번에도 어떠한 일로 인해서 부하 직원과 다른 CEO가 논쟁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둘 사이의 의견이 조율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논쟁이 지속되니까 이 둘의 논쟁 대화 내용을 회사 전체에 공개해버립니다. 그래서 회사 내 모든 직원들이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는지를 회사의 우선순위 기준에 맞춰서 판단할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진짜 징하죠. 그 이유를 레이 달리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면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방식대로 결정을 내리도록 했을 것이다. 앞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문제를 설정하고 정의하고 근본 원인을 찾고 이런 과정들이 처음엔 쉽지 않기 때문에 트레이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극단적인 투명성을 받아들이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레이 달리오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문제 설정 능력과 투명성이 발전하면 할수록 이 의사결정 시스템도 점점 발전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희 지난 영상에서 온톨로지를 영화 라이프에 나오는 괴물에 비유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문제들을 해결해가면서 괴물이 점점 형태를 갖춰가고 성숙해져 가잖아요. 이러한 과정들이 레이 달리오가 말하는 원칙의 궁극적인 방향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메시지를 끝으로 마무리를 할게요. 나는 브리티워터 직원들과 원칙들을 공유하고 그 원칙들을 현실에서 검증하는 방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발전시켰다. 나는 원칙들을 계속해서 수정 발전시킴으로써 의사결정을 체계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진화하지 않으면 죽는다.